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어떻게 될지, XRP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리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등은 비단 리플 홀더가 아니더라도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시장에서 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한 이슈는 워렌 버핏이 리플넷 회원사 은행에 전격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사 제목에 하필 리플넷 뱅크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서 얼핏 보면 워렌 버핏이 리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리플 회원사 은행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버핏이 리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또 어디까지가 오인된 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XRP가 소송 이슈와 상관없이 조만간 새로운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적잖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기대감이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철저히 차트에 기반을 둔 분석이라는 점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1년 내내는 좀 과장이고 반년 넘게 지리한 조정을 받아왔는데, 지나온 시간의 흔적들을 이제서 바라보니까 삼각 수렴 차트를 완성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XRP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참 재미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탄압을 하더니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투자 요인이 충분한 상품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겉으로는 비트코인을 탄압해도 뒤에서는 산업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는 의심 아닌 의심, 이제는 거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의 호의적인 발언을 공산당 기관지가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하나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수가 전 세계 1위로 3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두 얼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차세대 혁신 기술로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공산당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 대신 디지털 위안화를 띄우는, 이것도 나름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호재성 소식들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에 비트코인 관련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심장이 쿵쿵거렸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리플넷 뱅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워렌 버핏이라는 단어와 리플넷이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건 정말 기분 탓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개의 키워드가 하나의 문장에 있다 보니까 리플 대박, 이런 말들 내뱉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꼭 워렌 버핏이 리플에 투자를 한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확히 말하면 버핏이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리플 회원사 은행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 하필 제목에 리플넷 뱅크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사람들 마음 설레게 만든 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과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미 남미 최대 규모의 브라질 디지털 뱅크 누뱅크에 5억 달러 투자를 했다는 소식은 이미 지난 6월에 전해진 것이고, 누뱅크가 리플넷 기반의 해외 송금을 도입했다는 것도 이미 7월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디지털 은행이 리플넷 회원사가 됐다, 이게 팩트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버핏이 리플넷 회원사 은행인 누뱅크에 투자를 하게 된 그런 결과인 셈입니다. 지나간 이슈들을 중심으로 묘하게 짜깁기를 한 기사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부여가 되는 것은 버핏이 리플의 가치를 알아보고 리플넷 회원사에 가입할 남미 최대 디지털 은행에 투자하기로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어느 정도의 희망 회로와 내피셜이 어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누뱅크가 브라질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곳이라는 점에서 버핏이 이미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계의 거물과 리플이 간접적으로 남아 엮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단 기사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리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11월에는 리플 XRP가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신고가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요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차트 기반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불이 리플 차트를 올리면서 11월 신고가 달성, 이렇게 글을 올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립토불이 함께 올린 차트를 보면 리플이 사실상 1년 내내 반년 넘게 이렇게 이어진 삼각 수렴 패턴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삼각 수렴을 한 뒤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었고, 이후 지리한 하락장을 겪으면서 나름 꽤 의미 있는 삼각 수렴 패턴을 그려왔던 겁니다. 저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예쁜 삼각 패턴이 이제 곧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 3월에 그랬던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 이제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XRP 삼각 수렴 패턴이 반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는 5배, 1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몇 배가 될지,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건 나와봐야 하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예단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통상적인 상황을 보면 삼각 패턴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아래보다는 위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불은 또 다른 트윗에서 11월 올타임 하이의 XRP 가격을 3.85달러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SEC와의 소송 이슈와 상관없이 이 정도 상승을 이뤄내면 정말 리플에 대한 환호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10월 25일 오후 62,000달러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63,000달러 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번 전고점 부근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뀐 모습인데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셰르파는 비트코인은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 구간에서 매우 견고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 뒤에 강세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지지를 받은 59,000달러에서 60,000달러 구간은 저항선이 뚫리고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현상이었다. 만약 해당 구간의 지지가 무너진다고 해도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 사이에 상당한 지지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비트 무기한 선물 4시간봉 차트를 기준으로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이 55,000달러 부근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구간은 꽤 강력한 지지 구간이 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신고점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몇 주 안에 8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먹구름을 들이우게 만들었던 1차적인 요인은 단연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탄압하고 채굴 금지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를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목? 눈초리? 이런 거 받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위해서 채굴을 금지한 것일 뿐 사실 중국은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모두 다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더 신빙성을 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의 금융미디어 중국기금보는 월스트리트가 첫 비트코인 ETF에 열광하고 있다, 이런 대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투자하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더 쉽게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11월 계약 가운데 45%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 해당 ETF가 지금 같은 자금 유입 속도를 유지한다면 보유 포지션 제한에 따라서 월말에는 어떤 선물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ETF 가치가 비트코인 현물 가치와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만약 시장 흐름이 역전된다면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ETF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꽤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탠스는 결국 중국 정부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중국 증권 전문 미디어인 중국 증권망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전 세계 50여 개 국가 7,800여 개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 5만 5천 건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기업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가 3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미국, 3위는 우리나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기업들 가운데 알리바바 금융 관계사인 엔트파이낸스가 7천 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 핑안 4천 건, 텐센트 2천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혁신 기술의 독점권 사수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비트코인 끌어안기에는 더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IT 전문 인플루언서인 제인 만충웡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베타 버전으로 보이는 스크린샷을 함께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크리에이터를 후원할 수 있는 팁 기능을 iOS 기기에 도입을 한 상태인데, 그게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안드로이드 기기 도입 목전에 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트위터 속에서 비트코인 소액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세 이슈는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다시금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CNN에 출연해서 초부유층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예산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암호화폐나 주식 보유자들이 자산을 팔기 전 인상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부유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라면서 민주당 상원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유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의회 안팎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인 크립토는 새로운 과세안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모한 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투자 심리를 파괴할 거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속뜻을 보자면 선심 쓰듯이 지원금 풀고 돈 찍어내더니 그러다 문제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 부자들에게 더 받아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간신히 3천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8%를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경고도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 빈곤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는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4.38포인트 오른 3020.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3천을 밑돌았지만 오전 10시쯤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순매도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 순매수로 돌아섰고,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6포인트 하락한 994.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84억 원, 기관이 28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407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 적잖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전망치 평균인 8.2%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5%를 밑돌아서 지난해 성장률 2.3%를 제외하면 지난 30년 사이 최저 성장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2035년 국내 총생산이 2020년에 2배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연평균 성장률로 환원하면 5% 수준이다. 이것이 중국 정책 당국자가 염두에 둔 성장률의 하한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6명 가운데 1명에 달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돌풍과 맞물리면서 오징어 게임의 슬픈 자화상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롬이었습니다. 요즘 크게 시세를 받고 있는 일부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코인은 안 오를까 이런 자조 섞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철저한 리서치를 한 뒤에 신뢰를 갖고 투자를 결정한 코인이라면 지금은 아직 시장의 시간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는 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의 의미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